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떠오른 최고의 스타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 유럽 이적에 대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입니다. 1월 2일 튀르키예 매체에서 조규성 선수가 튀르키예의 명문 클럽 갈라타사라이 이적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국내 매체에도 인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 이 소식이 사실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준TV에서 유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조규성 측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얘기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최신 이적 협상 상황까지 독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2일 오후 12시 28분에 마이데일리에서 먼저 알렸어요. 조규성 갈라타사라이 간다. 곧 튀르키예로 출국이라고 했으니까 꽤 진전이 됐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 사인만 남은 게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의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오후 2시 42분에도 스포츠 경향에서 조규성 갈라타사라이 간다. 이적 마무리 단계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마이데일리나 스포츠 경향이 분명 국내에서는 유력한 이제 스포츠 소식을 다루는 또 좋은 기자들이 있는 매체인데 실제 취재를 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전달한 것이니까 국내 소스가 있는 보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에 이 마이데일리의 보도도 튀르키예의 아크삼이라는 매체에서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원하는 갈라타사라이가 조규성 영입을 위해 전북현대와 손을 잡았다. 조규성은 페네르바체와 연결됐지만 페네르바체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갈라타사라이 손을 잡을 것이다. 조규성은 갈라타사라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앞으로 며칠 안에 튀르키예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합의가 됐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가 사실상 구두로 됐고 계약하러 올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정도면 꽤나 진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타사라이와 계약 마무리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전북현대가 로베르토 디마테오 전 첼시 감독이 기술 고문으로 선임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이미 국내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었죠. 테크니컬 디렉터로 박지성 전 선수가 활동 중이고 또 김상식 감독이 전북현대의 1군 감독이기 때문에 그 사이 단계에서 조금 조력자이자 조언자이자 디렉터 역할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 어드바이저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이것도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어찌됐거나 이 튀르키예 매체에서도 꽤나 취재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포츠 경향의 보도도 비슷해요. 갈라타사라이가 조규성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전북현대와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튀르키예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꽤 진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국내 매체 인용 보도에 앞서서 저희가 아크샴에서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보도한 것인지 원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갈라타사라이가 페네르바체와 조규성 선수 영입을 두고 경쟁을 했는데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냈고 나폴리로 이적시키면서 투자금 이상을 회수했고 성적적으로도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선수를 추가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유망주를 영입하기도 했었고 조규성 선수와도 오랫동안 연결이 됐거든요. 이전에 송민규 선수라도 연결이 됐었고 실제로 페네르바체도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갈라타사라이도 과거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서 움직였던 바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가 또 김민재 선수를 통해 재미를 본 것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팀이 갈라타사라이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도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동안 페네르바체와 연결되었던 조규성이 페네르바체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페네르바체가 제안을 했는데 조규성 측이 거절을 했다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하지만 며칠 내에 조규성은 튀르키예로 도착을 할 것이다. 페네르바체에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갈라타사라이와 계약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합의한 게 아니라 와서 사인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 얘기가 어찌됐거나 꽤 진전됐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죠. 아크샴은 본인들의 자체 소스만이 아니라 영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데일리 레코드에서 셀틱이 조규성을 원하지만 갈라타사라이도 관심을 갖고 있고 페네르바체도 김민재의 성공 이후 조규성 영입으로 공격 강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금 조규성 선수를 두고 여러 클럽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드러난 팀이 셀틱,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라는 겁니다. 월드컵 이후 조규성 선수의 인기가 높아졌고 또 그 외에 조규성 선수에 대한 많은 소개를 아크샴이 했는데요. 이 보도에는 갈라타사라이는 조규성 측과 합의를 이미 했고 이제 전북현대의 마지막 회차를 기다리고 있다. 선수 측의 의사는 결정이 됐고 구단에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적료에 대한 그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조규성 선수 측의 마음이 갈라타사라이로 갔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보도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서 국내 매체가 인용 보도했듯이 전 첼시와 에스템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디마테오가 이제 결정할 것이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디마테오도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데다가 디마테오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적 협상이 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규성 선수의 이적은 김상식 감독과 박지성 디렉터가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샴의 보도가 조금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갈라타사라이의 올 시즌 1월 이적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스트라이커가 꼭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4-2-3-1 포메이션을 주 포메이션으로 쓰고 있고 지난 주말에 이제 시바스포르와 튀르키예 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2대1로 이겼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의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는 바페팀비 고미스로 사우디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그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죠. 이 선수가 올 시즌 15경기에서 8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제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를 떠나서 갈라타사라이로 온 벨기에 출신의 베테랑 2선 공격수 메르텐스도 지금 풍부한 2선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15경기 3골을 넣고 있어요. 물론 득점 수치가 기대만큼 높은 건 아니지만 이 고미스와 메르텐스의 빅앤 스몰 투톱이 조금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마우로 이카르디도 가세해서 6경기 만에 4골을 넣으면서 매 경기 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맨유를 떠난 후안 마타도 지금 플레이메이커로 가세에 있는 상태고 또 스위스 대표 공격수인 하리스 세페로비치도 장신 공격 자원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통파 스트라이커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있는 갈라타사라이가 조규성 선수를 영입할 리도 없고 또 조규성 선수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갈라타사라이에 갈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로 좀 믿기지 않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한준TV는 아크샴이 워낙 좀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조규성 측의 관계자를 좀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물어봤거든요. 이 얘기를 전하자 튀르키예 매체의 보도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튀르키예 매체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거의 가짜 뉴스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금은 낭설이고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 과대 포장돼서 소개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아예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요. 갈라타사라이 측과 협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페네르바체 쪽도 마찬가지다. 튀르키예 클럽과는 이런 밀도 있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규성 선수가 지금 갈라타사라이와 이견이 있다거나 혹은 전북과의 문제가 있다거나 조규성 선수가 갈라타사라이와 합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크샴의 보도는 조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보도 내용인 것 같고요. 조규성 선수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 즉 1월 10일 화요일에 전북현대 훈련에 합류해서 일단 전북현대와 함께 2023 시즌을 준비할 거라고 해요. 전북현대 역시 선수의 유럽 진출 의지를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드린 대로 지금이 아니라 전반기는 뛰고 6월 달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규성 선수도 전북 팬들에게 또 월드컵 이후 모습도 보여주고 전북에서도 좀 기여를 하고 지난해 사실 후반기에 와서 조금의 활약을 하긴 했지만 군복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떠나 있던 선수이기도 했었고 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몸을 끌어올리고 좀 활동을 하고 컨디션을 좀 만들다가 새로 시즌 시작할 때 프리시즌부터 합류해서 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아주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 아니라면 잔류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은 조규성 선수가 이적을 위해 출국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전북현대의 클럽하우스에 합류하는 일정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밀도 있는 협상이 오가고 좋은 제안이 온다면 떠날 가능성은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축구계 이적시장 관계자가 조규성 선수의 이적 협상은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다. 갈라타사라이나 페네르바체와는 밀도 있는 얘기가 오간 게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팀 중에서 유력한 팀 중에서 조규성 선수를 원하는 팀이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언급됐던 셀틱 사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현규 선수와 연결이 됐고 오현규 선수에게 오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조규성 선수가 아니라 오현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규성 선수에 대해 모른다라고 공식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틱은 분명히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논의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셀틱이 우선 협상이라든지 단독 협상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밀도 있게 연락하는 팀들 중에 셀틱도 있다. 그래서 셀틱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확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틱은 분명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일본 선수인 후루아시와 마에다, 하타테 레오를 기용하고 있고 당장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후루아시와 마에다가 나란히 득점을 좀 가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최근에 스포츠조선에서 단독 보도로 셀틱이 부산 아이파크의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 영입 제안을 했다. 이 선수가 어리지만
군복무를 마쳤고 키도 크고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셀틱에서 과거 기성용 선수를 잘 활용해서 또 키웠고 또 스완지 시티로 이적시켰던 것처럼 기대를 갖고 오퍼를 한 것 같고요. 또 오현규 선수에 대해서도 200만 유로의 공식 오퍼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초기에는 100만 유로 이하에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수원이 거절을 하니까 이 정도를 높여서 제안을 했으나 여전히 수원 삼성은 한 시즌은 뛰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오현규 선수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지난 시즌 수원 삼성이 잔류하는 과정에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13골을 넣은 선수이고 또 지금 한참 주가가 올라갔고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오현규 선수가 떠날 경우 이미 정상빈 선수를 또 울버햄튼으로 보냈고 그라스호퍼 임대를 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빈 선수가 이렇게 무리하게 조금은 유럽에 갔다가 제대로 일이 안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현규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의 셀틱 이적이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면 사실 셀틱 입장에서는 조규성 선수 영입에 조금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규성 선수가 사실 셀틱이 확실하게 데려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 쪽으로 선회를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적 시장에서의 가격은 조규성 선수가 훨씬 높아요. 오현규 선수도 분명히 기대되는 선수고 좀 어린 측면이 있지만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에서 이미 검증이 된 선수고 이미 스타덤에 오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를 좀 영입하려다가 그게 안 됐다면 셀틱에서 조금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전북에게 오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격수도 있지만 후루아이 선수도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마에다도 활동량이 좋고 압박이 좋지만 장신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조규성 선수는 확실하게 타깃맨으로 뛸 수 있는 9번 공격수인데 셀틱이 1월 이적 시장에 이렇게 스트라이커를 찾는 이유는 현재 셀틱에서 이제 그런 9번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 대표 선수인 자쿠마키스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편이기도 하고 185cm의 장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6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한다면 그 수입을 통해서 다른 선수를 대체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아시아 마케팅이라든지 또 장차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또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것이 취업 비자 문제라든지 연봉 무대 적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또 일본 선수를 통해서 재미를 봤던 셀틱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지금 권혁규 선수 오퍼도 하고 또 조규성 선수라든지 오현규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조규성 선수가 셀틱과도 분명히 끈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셀틱 외에도 다른 중상위 유럽 리그 혹은 또 유럽 빅리그의 팀들이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대화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정도의 최종 오퍼가 올 것이고 어떻게 이적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전북현대는 그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분명히 1월 이적 시장에 이적을 원하고 있는 의지를 유럽을 가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조규성 선수의 이적설과 관련된 얘기들 조규성 선수라든지 구단 측에 조금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한준TV에서 주요 축구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